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증권방송 하태민 주식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핵심 종목 분석, 핵심 기업 분석 8번째 시간입니다. G3BNT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기업 차트가 아니라 기업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참 한창 제가 2000년 초반 방송계 활동할 때는 30대 참 예쁠 때인데 벌써 올드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기업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기업 내용이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요즘 보면요. 그 기본을 잊고 기술적으로 하는 게 대단한 듯이 마치 정석인 양 그런 게 너무 일반화돼서 그래서 제가 고집스럽게 기업 내용을 좀 중시하자. 그래서 좀 전문가 활동을 하는 젊은 분들이 일부는 보면 전환사채가 뭔지도 모르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또 저런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기업 내용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방송 꼭 애청해 주시고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십시오. 자, 제가 G3BNT라고 왜 이상하게 읽습니까 하는데 실제로 회사 이름은 G3BNT입니다. 그래서 제가 G3BNT라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G3BNT군요. 그렇습니다. 자, 바이오는 다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개인 투자자 그냥 보시면요. 아이고 맨날 영업 적자고 순익 적자고 이거 뭐 회사는 이런 회사 부실해서 아닙니까? 그런 얘기밖에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NRDO. 앞으로 이런 영어 나오면 어려워 마십시오. No Research Develop Only. 이게 뭐냐면 이 리서치라는 거는 회사에 박사급 인력 두고 뭐 물질 찾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는 거는 좋은 물질을 들여와서 후보 물질 기술 이전 라이센스 인해서 디벨롭 임상을 하는 겁니다. 임상을 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든지 아니면 직접 개발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리서치 인력들 박사급 인력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베링거 인겔하임이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 이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세계 어디서 어느 회사들이 뭘 만드는지만 보고 자기들이 공부한 다음에 이거 될 것 같다 하면 뭐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베링거 인값 지난번에 비알코올성 간암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주한양해하고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이건 하는데 그래서 자회사를 약마다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진적인 방법들입니다. 각자 하나씩 하는 거. 자, 사이모신 베타4. 자, 이건 뭐냐면 사이모신 베타4가 펩타이드는 뭐라 그랬죠? 단백질이 펩타이드 결합한 것들. 두 개면 D, 세 개면 트리펩타이드 뭐 이렇게 내가 나가는 거죠. 한 50개 결합하면 이걸 단백질을 한다 그랬죠. 아미노산이 그렇게 결합되는 것들. 그래서 요건데 조직 재생도 하고 염증을 없애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안구건조증하고 요렇게들 해보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은 이 안구건조증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안구건조증 중심 말씀드릴게요. 안구건조증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핵심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알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임상에 3상의 어라이즈 3를 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3상의 어라이즈 3는 뭡니까? 어라이즈 1, 2, 3. 자, 왜 했냐면 눈에 넣는 거라서 이 사인,
객관적으로 약효가 있음도 보여줘야 되지만 심퍼텀, 주관적 느낌도 있거든요. 눈에 넣었더니 기분 영 찝찝해요. 아주 안 좋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과 약은 눈에 넣는 건 특히 임상을 여러 번 하게 하는 거거든요. 세 번 합니다. 세 번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도 이미 다수의 상황을 했는데 세 번째는 700명 목표로 지금 지난 5월부터 하고 있고 지금 10월까지 200명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무래도 성수기라서 겨울에 다 모아지면 내년에 3분기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주목받습니까? 자, 노바티스가 자이드라하고 레스타시스가 핵심입니다. 두 개를 지금 안구건조증 치료를 쓰고 있는데 자이드라를 다케다로부터 지난 5월 달에 보면 53억 달러 인수했습니다. 53억 달러면 6조가 넘는 돈 아닙니까? 1년 매출이 4,500억인데 6천억에 인수했다. 그러니까 제약은요. 약 계약할 때 연 매출에 곱하기 13이나 14를 합니다. 그게 약의 가치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예를 들어 6조라고 치시죠. 그럼 지금 G3BNT의 시가총액이 싸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그러면 자이드라하고는 어떻습니까? 자이드라는 레스타시스인데 자이드라 이런 거는 약지가 3개월 동안 넣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비교하면 일단 여기는 기전이 복수 기전이죠. 우리는 두 개, 세 개 복수 기전이고 이쪽은 자이드라는 뭡니까? 단일 기전입니다. 즉 여기는 항염증이고 여기는 함염증 플러스 뭐 조직 회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또 기능이 있어서 우수. 두 번째는 우리는 2주만 투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3개월입니다. 우수. 또 세 번째는 느낌인데 지금 자이드라의 단점은 장열감, 눈에 넣으면 장열감이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아직은 이 집은 그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은 별로 보고되지 않았다. 어라이즈 2까지. 즉, 약효라든지 눈에 뜬 느낌들이 심프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지금 RGN259가 낫다는 건데 자, 지금 RGN259가 그 중에 뭡니까? 임상 3상의 어라이즈 3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 왔죠. 어이구, 임상 3상 어라이즈 3에서 신약 그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으나 뭐라 그랬죠? 어라이즈 3상의 어라이즈 2 할 때도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수였는데 3상에 700명 한다고 문제 생길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 일부 해외 전문지 같은 데서는 2025년에는 RGN259가 1위 의약품이 될 거다. 이런 것도 내놓은 데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G3BNT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계속 사고 있고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국내 기관도 순매수 분위기입니다. 근데 국내 기관이요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국내 기관이 일찍 샀다. 이때면 4월 말부터 기관이 샀거든요. 4월 말부터 쭉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는데 어디까지 샀느냐? 7월 중순까지 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올해 바이오주들이 3월에 고점을 찍고 여름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신라젠도 실패하고 헬릭스미스도 실패하고 한미약품도 반납되고 막 코롱 인보사 사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근데 다른 바이오는 다 박살이 났는데 G3BNT는 그래도 이때까지 버틴 이유가 4월 말부터 샀다 그랬죠. 기관들이 4월 말부터 사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샀거든요. 상대적으로 버틴 이유가 기관들이 사서 이랬는데 드디어 기관도 주체가지고 손을 넣어보니까 쭉 밀린 거죠. 기관 단가는 제가 보니까 쭉 보면 한 3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많이 물렸죠. 그런데 이제 그 암울한 기간이 끝나니까 역시 뭡니까? 제가 늘 우리 방송을 늘 해드렸지만 상식적으로 기관이 사서 물렸습니다. 그럼 바이오 바람이 돌았으면 뭐부터 사겠습니까? 물린 주식부터 사겠죠. 그래야 물타기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반등을 지금 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이유는 제가 보다 내년 지금 임상 3생 어라이즈 3 하면 내년 3분기에는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지분이 느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주가가 지금 기관도 사고 있어서 쉽게 꺾일 건 아니다. 그리고 쉽게 특별히 꺾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임상 3생 어라이즈 3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악재가 나올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쉬우시죠? 역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자, 그래서 G3BNT가 주목받고 있다. 자, 그 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포성, 표피, 박리증 이거 다 영어를 한문으로 옮기기 더 어렵죠. 그냥 우리 몸에 표피와 진피 사이에 유전적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쉽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릴 때 거의 다 죽습니다. 이 비는. 그래서 이건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서 RGN 137이 있다. 근데 지난번에 이게 지금 그동안 어렸던 게 뭐냐면 컴플리트 힐링을 엔드포인트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가 이게 되지가 않는 건데 완치를 하라고 하니까 약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가이드라인 밖에 파셜 힐링으로 부분 치료가 돼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도 할 게 많죠. 그래서 올해 아직 임상은 안 한 것 같아요. 올해는 RGN 259만 집중하는 것 같고 아마 내년쯤 임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EB도 기대할 만하다 하는 거고 최근에 좀 시중에 뜨던 얘기가 이제 OKN007이죠. 이거는 그 자회사 100% 자회사 오블라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은 초기 수준입니다. 초기 수준인데 최근에 얘기가 됐던 게 이게 여기는 제가 안 써놨군요.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것 그거로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아직은 교모세 포종이란 것은 악성 뇌종양이라 보십니다. 악성 뇌종양. 그래서 얼마 못 삽니다. 사실 그렇다고 약 한다고 해서 더 크게 사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는 약이 없다 하는 게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만 돼도 된다 하는 게 입장이라서 지금 이쪽도 지금 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독 투여하고 병용 투여는 임상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결국 핵심은 이 G3BNT의 핵심은 좀 전에 말했지만 RGN259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기관들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바이오 제약주 중에는 지금 제일 수급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하는 점이라서 적중 주가는 어떻게 봅니까? 사실 이 주식은요 말씀드렸듯이 RGN259의 가치를 이제 아까 자이드라는 6조 이상의 거래를 했으니까 이 시총이 얼마 가야 되는지 이건 시장의 평가에 달렸습니다. 시장이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냐. 분명한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환경이라는 거죠. 어라이즈 3가 점점 3상 막바지가 끝날 단계인데 아까 말했어 어라이즈 2에서 이미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 여러분 어려우실 건데 좀 유망한 알찬 주식 중에 하나로 G3BNT를 머리에 담아주시면 주식 투자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쭉 당부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제 카페 또 들어오셔가지고 제 카페 들어오면 뭐 이런 리포트 제가 자만적으로 맨날 리포트 써서 올려드리거든요. 기업 내용을 스스로 데일리도 써드리고 하니까 공부를 하시고요. 꼭 제 유튜브 주변에 꼭 1인당 꼭 10명 1당 10, 1당 100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꼭 주변에 구독도 좀 들려주셔서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가 증권시장에 좀 지배할 수 있도록 많이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